안녕하십니까. 이대 목동병원장 유경아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이고 뜻깊은 자리에서 그 정동의 보구여관에서부터 마곡의 새병원까지의 130년의 이 찬란한 역사를 말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이대 동대문 병원, 그게 이제 해방하던 해 1945년에 설립이 되고 58년 정도 이제 지속이 되고, 이어서 목동병원, 또 서남병원, 그리고 새병원까지의 현재의 역사가 있고, 그 이전에도 우리가 보구여관, 볼드윈 진료소, 릴리안 헤리스 기념병원, 동대문 부인병원, 이런 60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화의료원의 130년의 역사고, 이분들이 130년을 이끌어온 우리의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초창기에 10분의 해외에서 여성 의료 선교사가 우리 이화의료원을 이끌었습니다. 이분들의 열정과 또 희생을 저희가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최초라는 말은 정말 오직 한 사람, 또 남다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화의료원이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고종 주기부터 고종 폐위까지 아주 위험했던 조선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저희의 개화는 30년 정도 뒤늦었고, 정말 나라의 문을 여느냐 닫느냐가 아주 큰 갈등이었던 그 당시의 정치 상황입니다. 그 정치 상황이 이 정숙한 동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외교 정치의 아주 각축장이었습니다. 이 정동에 그 최초의 민간병원인 시병원과 보구여관이 거의 동시에 건립이 됩니다. 나라의 문이 닫혀 있었고, 또 여성의 인권이 민미했던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여성 특화된 병원이 정말 몇십 년 후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해답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루신다 볼드윈의 그 선견 지명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 감리교의 그 해외 의료 선교 부원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책에서 보니 조선의 여성은 가난하고 무지하고 인권도 없고 심지어는 이름도 없이 평생을 살다 가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선의 여성 교육을 위해서 써달라고 88불을 헌금을 하십니다. 아마 이분도 이 88불이 이루어낸 지금의 기적의 역사를 상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수정 선생의 조선 개방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역사학자였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를 아주 극적으로 구해내고 그 공로로 일본에 직접 건너가서 일본 문물을 익힐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니 4년 동안의 짧은 기간을 일본에서 거주를 하면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개화가 되고 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막 성장하는 것을 보니 조선도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 감리교단에 조선으로 선교사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때와 같이 해서 가우처 목사의 탁월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가우처 목사는 우연히 그 견미단, 미국을 견학하러 온 그 민영 일행을 그 대륙 횡단 열차에서 만나서 3박 4일 동안 조선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주로 중국과 인도로 있었던 그 선교를 조선으로 선회를 하게 되는 이런 탁월한 선택을 하시고 또 2,000불을 모으게 됩니다. 이것은 그 루신다 볼드윈의 88불에 대한 답이기도 했고, 메리 스크랜튼, 윌리엄 스크랜튼, 아펜질러 선교사를 조선에 파견하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들이 가서 거주할 정동의 감리교단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선은 갑신정변 때문에 다시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의 입국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이 윌리엄 스크랜튼은 의사면서 선교사였고 조선은 그 당시에 서양의학에 대한 아주 굉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용감하게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게 되면서 의료 사역을 오자마자 시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성은 메리 스크랜튼 선생의 조선 여성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분은 아마 그 당시에 미 감리교단의 총감독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화학당을 이제 설립을 하고 그 조선 여성에 대한 인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기에 지금 이런 이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에 의해서 조선 사람들이 많은 의료 혜택을 받았지만 아직 그 사각지대에 있었던 조선 여성의 의료까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여성을 전략화한 몇십 년 후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여성 특화병원이 동시에 생겼고 그것이 우리 이화의료원을 이끌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학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의 서양의학은 미국의 선교사에 의해서 열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동의보감, 뭐 해민서 이런 쪽이었는데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메리 스크랜튼 선생님의 아들이었던 윌리엄 스크랜튼이 오자마자 본인의 집에서 의료 사역을 하는데 이것이 재중원보다 2달 늦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환자가 오니까 옆에 아예 그 사택 옆에 이렇게 한옥 4채를 구해서 시병원이라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시병원은 그 당시 재중원이 이제 왕립병원이었는데요. 그 민간 병원으로 재중원과 거의 맞먹는 그런 수준의 진료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이제 관습상 우리 여성들은 남자 의사한테 몸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스크랜튼 총감독님께서 감리교단의 여의사, 여자 의료 선교사 파견을 요청하셨고 드디어 1887년 10월 31일에 그 모구 여관 첫 이제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그 한옥 4채 중에 앞쪽에 한 채를 여성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만들면서 여성을 보호하고 널리 보호하고 구하라라고 하는 명성황후가 했다는 말도 있고 고종이 직접 이 이름을 하사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보구 여관의 이름을 가지고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 하워드가 올 때의 그런 희망과는 달리 과로로 쓰러지고 그래서 2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두 번째로 오신 분이 이 로제타 홀이십니다. 이분은 1890년에 이제 오셨고 1933년까지 현역 활동을 40몇 년간 하시고 1951년에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그 순간까지 조선의 여성 의료를 위해서 온 몸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마더 로제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보구 여관을 아주 궤도에 올려놓으시는데 너무 환자가 많으니 이 또 시병원은 더 빈민들을 위한 곳인 남대문 상동교회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그 시병원 전체 가옥 4채를 보구여관에서 쓰게 되고 이래도 좀 더 가난한 사대문 밖에 있는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대 동대문 병원 자리였던 그곳에 또 볼드윈 진료소 이 양원 체제를 유지하고 그 보구여관은 메리 커틀러 또 볼드윈 진료소는 릴리안 해리스한테 맡기게 됩니다. 또한 1903년에는 에즈먼즈라는 간호선교사로 하여금 간호원 양성소를 보구여관 내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기관이 모두 릴리언 해리스 기념병원으로 1912년에 통합이 됩니다. 보구여관의 이 정동은 해외 선교사들의 활동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아펜젤러 목사가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정동교회를 1885년에 세우시고 그 옆에 자택 윌리엄 스크랜튼 자택에서 의료 사역을 하시다가 그 다음 해인 1886년에 시병원을 개원하고 같은 해에 이쪽
좀 되는 위치에 지금 이화여고 자리에 이화학당을 설립하고 그 다음 해에 보구여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정동교회하고 이화여고 그 길 사이에 담벼락에 가보면 보구여관의 터 이렇게 서울시에서 딱 위치를 확실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 보구여관의 영문 이름은 Women Foreign Missionary Hospital, WFM Hospital in 서울 이렇게 표기가 되었고 또 어떤 곳에는 그 나오는 이름대로 포구여관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다 쓰기 전에 기록을 요 앞체를 쓸 때 기록을 보면 마루 끝에 큰 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여자들이 진찰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아마 대기실이었을 것 같고 그 마루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진찰실이다. 그 너머에 약재실이 있고 훨씬 먼 방 한 개는 수술실로 준비된다. 병동들은 같은 건물 뒤편과 건물 후방에 더 작은 건물에 있다. 출입구 앞에는 높은 칸막이가 있어서 어떤 남자도 들어올 수가 없다. 그리고 여자들의 출입이 그나마 자유로웠던 저녁에 진료소를 열기도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30년 전 시스템입니다. 지금과 생각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이런 시스템이 130년 전 저희 보구여관 내에서 있었고 그러면서 이 4천여 명이나 넘는 환자를 1년에 봤다는 기록도 있고 그분들은 거의 무료로 진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과 같이 그 여성을 널리 보호하고 구하라라는 그런 미션을 정말 조선 여성에게 치유의 빛을 선사했던 그런 기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진료뿐만 아니라 의학 교육의 최초의 역사를 쓰게 되는데 그 당시는 이화학당과 보구여관은 하나의 기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컴파운드 오브 이화 걸스 스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로제타 홀이 1890년에 우리나라에 오신 후에 이화학당 학생을 대상으로 생리학 강의를 하셨고 또 메디컬 어시스턴트 의료 보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집중적으로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을 실시를 해서 합니다. 그분들을 이제 로제타 홀의 마이 걸스 그래서 그 중에는 간호사가 되신 분도 있고 의사가 되신 분도 있고 선교사가 되신 분도 있고 진명여고 교장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제타 홀은 1921년에 동대문 부인병원의 원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한 해 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 여자 의학반 Women's Medical Training Class in 서울 이렇게 이런 거를 개설을 해놓고 체계적인 여의사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행림원 또 우리 의과대학의 전신이 됩니다. 그리고 1928년에 조선여자의학강습소가 만들어지고 이게 수도여의전 고대의대가 됩니다. 여기 김숙희 회장님 계시지만 고대의대의 전신은 감히 뿌리는 우리 보구여관 이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게스터 김점동 이분이 최초의 여의사한 거는 뭐 누구나 다 동의를 하는 사실인데 어떤 책에는 이분은 남녀 통틀어 최초의 의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이 서재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으로 기화를 해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된 분입니다. 1893년 이런 시기였지만 이분은 이제 갑신정변의 주모자로 이제 쫓기다 보니까 기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리 그 김점동 선생님 한 해 전에 김익남이란 분이 있는데 일본의 직계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시지만 이분은 반일 감정 때문에 일본에서 개업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졸업시험을 보지 않고 면허장이 없지만 그래서 아마 이분을 최초의 의사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분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군의관을 하시고 그 당시에 면허장의 의미가 꼭 의사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을 최초의 의사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분은 외국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최초로 의사가 되신 백정 출신의 박서양이라는 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박 에스더의 일생을 한번 보시면 이분은 그 가난했지만
그 아펜젤러 목사의 집사로 있는 아버지 덕에 이 정동의 아주 문화에 빨리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이화학당의 4번째 학생이 되시고 아주 정말 영어를 너무 잘해서 11살부터 그때 이제 보구여관에 오시는 의료 선교사의 통역을 맡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제타 홀을 만나게 되어서 세례도 받고 그래서 김 에스터가 되었다가 이 또 로제타 홀이 중매해 주시는 그 박유산과 결혼을 하면서 박 에스터가 되고 또 로제타 홀과 같이 미국으로 의사 되는 공부를 하고 갑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총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연소 입학을 하고 최연소 조기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부할 때 미 감리교단의 장학생으로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역할은 북감리교 여자 해외 선교부에서 파송하는 최초의 한국 의료 선교사의 자격으로 보구여관에 책임의사로 오십니다. 그리고 남편과 똑같은 병으로 10년의 활동을 끝으로 34세에 사망을 하시고 100년이 지나서야 이제 이분에 대한 조명이 되었는데 이 당시 이분이 의학 박사를 받을 때 서양에서는 퀴리 부인이 40세의 나이로 2번이나 노벨상을 타시는 이분이 알려졌으면 노벨상을 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구여관은 간호교육에 있어도 최초의 역사를 씁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런 의사를 도와서 하는 그 진료 보조의 역할이 비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봉선 어머니,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가 있었고 의료 보조 훈련반이 있었고 그런 분이 있었지만 체계적인 간호 교육을 위해서 이 에즈먼즈라는 간호 선교사가 보구여관 내 간호원 양성소를 만들고 이거는 윌리엄 해리스 병원의 간호원 양성소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의 전신이 됩니다. 다행히 3년 후에 세브란스 간호원 양성소가 만들어지고 이때는 두 간호원 양성소에서 통합된 지금 말씀하신 융합으로 두 양성소가 같이 간호교육의 커리큘럼도 공유를 하고 같이 훈련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벌써 우리 성각자들은 이런 오픈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게 제목이 잘못됐는데 최초의 여의사가 나오죠. 그래서 최초의 간호사인 이 그레이스 김마르다가 간호원 양성소에서 만들어지고 또 간호복 뭐 간호사라는 이름도 당연히 우리 그 간호원 양성소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최초의 역사는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 동대문 부인병원이 되면서 최고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때는 일제강점기였고 그래서 많은 자료가 없어요. 자료를 찾기가 너무 힘들지만 여러 찾은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우리가 최고였다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이제 그 릴리안 해리스 이전에도 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의료 사역을 했는데 왜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분이 1897년에서 우리 볼드윈 진료소에 오시고 한 4년 반 정도 사망하실 때까지 우리 여기서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은 특히 다른 선교사들보다도 더 왕진을 즐겨 하셨답니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 행위는 왕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왕진을 많이 다니셨고 그 중에 어떤 분이 이제 발진티푸스에 걸려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서 이송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환자를 보고 본인이 직접 거기서 하루 정도 같이 머물면서 치료를 하다가 환자는 살리고 본인은 발진티푸스에 걸려서 사망을 하시는데 그 사망한 날이 모든 일을 끝내고 이제 미국으로 떠나기 하루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위대한 희생,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리기 위해서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을 실제 한 사람은 엠마 온스바그라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1906년 전까지는 이화학당으로 이 미 감리교단에서 모든 지원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 언스버그가 보기에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새 병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으로 직접 가서 이 새 병원의 필요성을 미 감리교단에다 알리고
그 위치는 지금 더 많은 진료를 보고 있는 동대문 진료소 자리가 좋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금을 모아서 새 병원의 공사를 1908년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고 또 진료를 시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지금 우리 새 병원을 만드는 거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이분은 건축에서부터 병원의 진료까지 총감독의 역할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엠마 온스버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년에 릴리언 해리스 기념병원의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자료가 없지만 저희도 지금 새 병원의 이름을 못 정하고 있는데, 릴리언 해리스 기념병원이라는 것은 조선 사람한테 너무나 발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불려지기보다는 동대문에 있는 부인병원에 가자, 이렇게 구전이 되다가 보니까 그냥 아예 1930년에 동대문 부인병원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같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잠시 기록을 보면 30년에 그 감리교에서의 이제 지원금이 끊어지면서 살짝 개인한테 인수가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암흑의 그 일제강점기 릴리언 해리스 기념병원 최고의 병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릴리언 해리스 메모리얼 하스피탈 for Women and Children's 하스피탈이었습니다. 여성병원이었고, 이렇게 보면 그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붉은 벽돌로 짓고 하얗게 대리석으로 장식한 신식 병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간호사들이 이렇게 붉은 벽돌을 뒤로 해서 찍은 그런 사진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대부분 그 한옥에서 이제 진료를 하던 시절에 이렇게 서양식 건물로 되니까 뭐 좀 엄청난 시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술실에 전기가 들어오고 또 스팀이 들어오고 또 뭐 이렇게 물이 칼칼 나오고 이런 최고의 신식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있는 기록을 자세히 보니까 물론 이제 상과, 소아과, 병동이니까 가장 좋은 곳에 있었고 내과, 외과가 있고 4층에는 간호원 양성소와 간호원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이 병동수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35베드에서 40베드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베드가 몇 베드라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2명의 국내 의사도 있었고 외국인 여의사도 있었고 외국인 간호사도 있었다라고 인력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었고, 최근에 찾은 이 기록인데 그 당시는 대부분 이제 집에서 아이를 낳던 시절인데 1년에 분만 건수가 1000건. 그것은 여기서 낳는 그 분만 건수는 그 한국의 다른 모든 병원의 분만 건수의 합보다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최고의 병원일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일주일에 낳은 아이들입니다. 18명을 이렇게 간호사들이 안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이 이대 동대문 병원을 거쳐서 이대 여성암병원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역사적으로 여성병원 또 모자병원 이런 거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이화의료원의 시작은 저희 내부에서가 아니라 모나몬 이국당 이웃사랑의 실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부의 역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루신다 볼드윈 여사가 이렇게 시드머니를 기부를 해줬고, 그것 때문에 이화학당이 만들어지고 보구여관, 릴리언 해리스 기념병원, 또 이화의료원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과정 모두가, 물론 시드머니는 지금 볼드윈 여사가 만들어낸 88불이지만 지속적으로 기부와 헌금으로 미 감리교단에서 운영하는 학당과 병원이었고, 이분들도 뭐 이렇게 재능 기부만 한 것이 아니라 기록을 자세히 보면 김점동 그분은 자신의 전 재산 이혼을 기부하였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기부의 역사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 어려운 곳을 찾아가는 이화 메디컬 케어가 198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 미개한 땅 조선의 여성을 위해서 왔듯이 지금 세계에 미개한 곳이 있으면, 특히 아프리카나 이런 곳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는 그런 미션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새병원 이야기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새병원은 생명, 인격, 시간을 존중하는 병원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4차 병원입니다. 중증 환자를 잘 보아야 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수술 중에 MRI를 찍고 그래서 수술 부위가 잘 절제되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그 수술방 MRI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뭐 아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OR룸은 이제 필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응급 환자를 특화하는 병원이고, 이게 새병원의 조감도인데 이렇게 중증 환자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모두 1인실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병원은 인격을 존중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보험에서 이제 커버를 하는 그런 지금 5인실, 6인실 값을 내는 병원이 새병원에는 5인실, 6인실이 없습니다. 모두 3인실이 그런 병실이 되는, 이것도 국내에서 최초이고, 또 병동별 면회 휴게 공간을 두고, 또 국제진료센터, 프리미엄 건강센터, 또 편리한 접근성, 공항, 지하철, 복도. 지하철은 특히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발산역은 그냥 병원하고 통과되고 있고, 마곡역에서 700m, 또 인천공항으로 가는 철도가 여기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입지 조건, 저희의 그 지역은 뭐 우리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아시아, 또 김포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일본, 중국이 저희의 전부 다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최고의 장례식장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새병원은 시간을 존중합니다. 과거의 시간, 또 공간의 시간, 또 환자들이 아주 편리하게 빠르게 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유비쿼터스 병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새병원의 정통성, 역사의 정통성, 우리의 혼인 이 보구여관을 고중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과 학교 사이에 여기에 보구여관을 고중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성공과 더불어서 항상 섬김이라는 그런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만 only one 이화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